자, 이제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그 위쪽에 명의신탁 유형에서 양가로 1번 이자간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판가로 1번은 참 무효의 동그라미 쳐놔요. 무효. 밑으로 내려오면 판가로 2번은 유효죠. 유효 동그라미. 그러니까 원칙 무효인데 예외적 유효 될 수 있죠. 이제 이자간 하겠습니다. 칠판에서 먼저 무효입니다. 무효. 갑부동산을 일가 명의세 확정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기면 원칙 다 무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갑과 을 간에 아까 종종 배우자 그런 말 없죠? 원칙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럼 소유자가 누구죠? 을 소유자 아니고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이 무효일 때는 무조건 신탁자만 소유자입니다. 좀 이따 유효일 때는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 나눠요. 근데 무효일 때는 그냥 누구만 신탁자만 소유자입니다. 을은 소유자 아니죠?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야겠죠. 을이 등기를 안 넘겨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막 소유자 행세하는 겁니다.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등기 안 넘기고 자기가 소유자래요. 왜냐하면 명의신탁에서 을 앞으로 등기할 때 설마 등기 원인을 명의신탁 적을까요? 깜빵이 보내자 말이죠. 보통 매매로 꾸며서 했겠죠. 보통 매매로 꾸몄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자라고 우기는 거예요.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병원에 누워야겠죠. 병원에 누워서 어떻게 할까 고민해야겠죠. 이걸 밝히면 되는데 잘못하면 깜빵이 하거든요. 형사처벌 되니까. 그래서 갑이 병원에서 고민합니다. 뭐 병원에 누우나 깜빵에 누우나 똑같겠어요. 그래서 이거 찾아오기 위해서 명의신탁 약정을 해이지, 이걸 해이지를 원인으로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했습니다. 이거 해이지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해이지는 유효만 해이지예요. 무효니까 이건 애초에 해이지 못합니다. 해이지를 근거로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갑이 소유자 물권자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에서 방해 제거 청구로서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고 해이지를 근거로 못합니다. 왜 해이지 못해요? 무효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을이 등기가 있으니까 말소되기 전에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한다 했죠? 아까 사도 사망에서 선의악이 3자에게 대항 못하니까 이 엄청난 취득 때문에 앞사람 무효 0이더라도 얘가 100으로 바뀌는 거죠.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아까 이제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 이어서 볼게. 다시 보세요. 이제 다시 갑부동산을 을과 명의신탁하고 등기 넘기면 원칙 다 무효인데, 자, 이건 103조 무효 아니라 그랬죠? 이건 부동산 실명법 무효지 103조 무효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반사회적 범인의 무효 아닌 걸 강강의 신조 해봤어요? 강제입행, 강박, 허위표시, 명의신탁, 조세 다 103조 아닙니다. 강강허신조, 강강허신조였죠? 그러니까 이것은 108조 무효이지만 103조 무효 아니에요. 이건 부동산 실명법 무효예요. 부동산 실명법 무효이지만 103조 무효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했더라도 불법인 법이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건 103조 무효 아니라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저기서 반환 청구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등기 말소 똑같은 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103조 무효 아니라 이거 불법인 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을에게 등기가 있으니까 을이 갑을 패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이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자, 우리 판례 보세요. 그럼 이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이 물권적 청구권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다시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라도 이미 물청 용구이 소멸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물청 행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노 이런 거 하지 말은 거 이거. 이거에 딱 을이 팔아버리면 너는 다시는 소유권 취득할 길이 없어. 설령 을에게 소유권이 돌아와도 너는 절대 취득 못해. 하지 말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85페이지. 지금 판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 2, 3, 4, 5, 6, 7까지 있나요? 동그라미 7번 여기에요. 7번에서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해서 제3취득자가 병 제3자예요. 제3자에게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조청권, 이것이 그 밑에 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더라도 여전히 물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환충 같은 거 못한단 말이죠. 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집 펴보세요. 같이 하는 겁니다. 자, 307페이지 5번 풀어볼게요. 문제집 307페이지 5번.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그 다음 말을 가로쳐 보세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가로 탈법 목적이 있죠. 다음 2019년 5월 자 배우자 을 동그라미 을과 명의신탁 약정 동그라미 쳐요. 약정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탈법 목적이 있으니까 배우자라도 무효입니다. 약정하고 자신의 X금을 을 명의로 등기 무효 등기하였다. 틀린 겁니다. 배우자라도 무효죠 무효? 1번 갑은 소유권 이외에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주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무효니까 이 무효죠? 아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 해지 안 된다 그랬죠? 그게 동그라미 2번이죠.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자의 해지 동그라미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번, 2번 두 개 묶어서 1번처럼 해야 돼요. 2번 수탁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금을 점유하는 경우 을 점유는 타주죠. 수탁자는 타주입니다. 4번 을 써요 0이라고 0. 을 무효라 0. 을이 평 그럼 너는 무조건 100. 악이라도 100이죠. 100 써요. 병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 등기해 준 경우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5번 을이 병에게 X금을 적부하게 양도하였다가 을이 다시 소유권 취득했죠. 여기죠? 제3자에게 적부하게 양도했다가 을이 다시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물청 존재 자체가 없다 그래서요. 그 다음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가 물청이죠. 물청 행사할 수 없답니다. 이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 자 이제 칠판을 보겠습니다. 칠판 이자간에서 유효를 볼게요. 다시 필수서로서 요약집 유효입니다. 유효. 아까 무효 봤죠? 유효. 자 갑부동산을 일가 명의탁하고 등기한데 이때는 유효래요. 어떨 때 유효가 되죠? 종종 외의자기 하거나 법률상 배우자거나 종교단체 명의입니다. 탈세 탈법 목적 없을 때 유효예요. 물등기 유효잖아요. 이때 유효일 때는 우리 판례가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 나눕니다. 갑과 을끼리는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우리 내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았겠죠. 둘만 있으면 갑만 소유자예요. 근데 을등기 유효니까 제3자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는 수탁자 을만 소유자입니다. 대내적 대외적은 유효일 때 나눠요. 방금 전에 배운 무효일 때 그런 거 없어요. 유효일 때 대내적 대외적 나눕니다. 그럼 지금 현재 누구만 있죠? 갑과 을만 있죠. 그럼 누가 소유자요? 갑.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야겠죠. 또 말 안 들어요. 그럼 이때는 이제는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효니까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무효라 못했던 겁니다. 그 다음 을이 병에게 팔아버려요.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하죠? 아까 사조 사망 이 특칙 필요 없어요. 이 사조 사망은 무효일 때 써먹는 특칙이에요. 이건 유효죠. 그럼 수학으로 100이에요. 100. 100이니까 당연히 100 취득하죠. 앞사람이 완전한 소유자라 완벽한 권리를 넘겨받으면 뭘 알았든 어쨌든 무조건 100 취득하죠. 원래 취득하는 거지 이 사조 사망 특칙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병에게 누가 소유자요? 을이 소유자니까 병은 당연히 악이라도 취득합니다. 그 다음 이 등기를 정의 위조해서 정 앞으로 무효 등기 있어요. 이건 누가 말소해야 돼요?
을만 말소 청구하고 을만 진정 명예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이 소유자니까 갑은 직접 못해요. 갑은 을을 대위해서는 가능하지만 직접 못합니다. 다음 이 부동산을 무가 불법 점유해요. 쫓아내야겠죠. 쫓아낸다가 물권적 청구권이죠. 반환 청구, 돌려달라. 누가 해야 돼요? 을만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직접 못합니다. 갑은 소유자 아니죠? 갑은 을을 대위해서는 가능하지만 직접 못합니다. 이게 이제 유효인 경우예요. 자, 그럼 문제집 4번 알아보세요. 문제집. 자, 307페이지 4번입니다. 307페이지 4번. 갑종중이 그 다음 가로쳐봐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 없이 가로. 갑종중이죠? 그 소유 토지를 종원 을에게 명의신탁 동그라미 쓰입니다. 유효. 탈법 목적 없이 유효죠? 이제 틀린 겁니다. 1번. 갑 승낙 얻어 병이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을은 병에게 공작물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갑이 실질적 소유자니까. 근데 1번은 뭐 X,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X 몰라도 되겠습니다. 갑이 실질적 소유자라. 2번 토지를 병이 침해하는 경우 병에겐 누가 소유자죠? 제3자의 을. 갑은 직접 못해요. 직접 병에게 토지에 대한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답니다. 누가 해야 돼요? 을이. 갑은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하죠? 왜냐하면 병에게 누가 소유자예요? 수탁자 을.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토지에 대해서 병 명의로 무효 등기가 결혼된 경우 갑은 소유자 아니죠? 갑은 병에 대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만 가능합니다. 4번 갑이 명의 신탁을 자 해지 동그라미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하면 나가리가 되죠? 나가리는 말소 등기 없이 맞아요. 당연히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합니다. 나가리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5번 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음 소유권 동그라미 쳐요. 소유권이 돌아왔죠? 아까 4번에서 그래서 소유권에게 을에게 행사는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게 한 물청이라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이제 3자관을 하겠습니다. 다시 요약지 보세요. 이제 186페이지. 2자관 받고 이제 3자관입니다. 186페이지. 양가로 2번 보입니까? 양가로 2번. 제목에서 3자관 뒤에 등기의 동그라미 있어요. 등기 명의 신탁. 밑에 양가로 3번은 계약의 동그라미 쳐요. 이건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기면 양가로 2번 등기 명의 신탁.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모든 걸 다 맡기면 양가로 3번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수탁자에게 뭘 맡겼는가? 제목 보고 보는 겁니다. 그럼 칠판에서 이건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긴 거예요.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한 겁니다. 갑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친척 을을 만나서 약정합니다. 내 부동산 사면 네 앞으로 등기하자고 약정해둬요.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입니다. 그래서 갑이 부동산을 사다가 병에게 X부동산을 매매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해요. 누가 매매해요? 신탁자. 돈 누가 줘요? 신탁자. 그 병에게 부탁해서 등기만 수탁자겠다고 해요.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했지만 수탁자에게는 등기만 맡겼죠. 이게 등기 명의탁입니다. 그럼 약정과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약정 등기 유효의 무효예요? 왜 무효죠? 왜 무효예요? 원칙이 무효니까. 원칙 무효니까. 아까 종중 배우자 이런 말 없죠? 원칙 다 무효. 예외적인 말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죠? 원칙 다 무효입니다. 물 소유자 아니네요. 그럼 누가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죠. 매도인 병이 소유자죠. 그래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 물권자 병, 소유자 병이 말소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누가 말소해야 돼요? 물권자 병. 근데 현실적으로는 병이 말소할 필요 없어요.
병은 돈 다 받았거든요. 등기가 누구한테 있든 병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돈은 갑이 줬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있어요. 더 현실적으로는 갑이 이걸 말소 준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갑이 매매가 유효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갑이 말소하는데 갑이 을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까 누가 한다고요? 물권자평. 얘 물권자 아니죠. 직접 못합니다. 물권자 병이 하거든요. 매매가 유효니까 갑은 병을 대위해서 말소해야 돼요. 아까 병이 말소하니까 갑은 누구를 대위해서? 병을 대위해서 말소해야 되고 갑이 어떤 식으로든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물권자 아니니까. 근데 을이 말소되기 전에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해요? 아까 사주 사망 일항이양 무효 가지고 선이야기 삼자에게 태양이 보다죠. 그래서 수탁자가 무효 0이더라도 이 특칙에 따라 0이 뭐로 바뀌어요? 제3자는 100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자 보통 얘가 항상 병으로 거의 나와 병. 신탁자가 갑, 수탁자가 을 거의 시험 일에 나옵니다. 거의. 왜냐면 등장인물 순서가 갑이 먼저 나와서 뚫레뚫레 쳐다봐요. 누구한테 바뀔까? 을을 찾겠죠. 그죠? 그래 놓고 매매하러 다니겠죠. 그러다 병을 만나거든요. 등장인물이 1번, 2번, 3번이라 항상 병, 갑, 을 일이 나옵니다. 가끔 덜 떨어진 출제원들이 꼭 이 갑을 병 한 번씩 바꿔 이걸. 꼭 바꾸는 멍청한 놈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꾸더라도 얘는 무조건 정유예요 그냥. 갑을 병을 어떻게 바꾸든 얘는 무조건 정유예요 그냥. 그리고 이게 거의 정답이에요. 정유요. 악이어도 유효. 갑을 병 어떻게 바꿔도 유효입니다. 여기 이제 책의 양가로 2번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집 6번 문제 펴보세요. 308페이지 6번. 근데 멍청한 놈이 이제 사람을 바꿨다, 그게. 멍청한 사람이. 6번 갑은, 자, 누구 소유죠? 을 소유 토지 돈 넘쳐요. 매입, 누가 매수해서요? 갑. 갑이 매수하면서 을에게 직접 친구 병 앞으로 등기 이전일 것을 부탁하였다. 그럼 7번 보세요. 누구 소유죠? 을 소유인데 누가 매입해서요? 갑이 매입하면서 친구 병에게 등기할 걸 부탁했다. 그래서 무조건 정은 유효입니다. 그냥. 자, 이제 틀린 겁니까? 1번 갑병 사이의 명의시탁 약정 동그라쳐요. 약정은 무효 맞습니다. 2번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 경로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을 맞죠? 매도인 을. 3번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등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갑은 을에게 매매인은 유효죠? 그러니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없다. 매매 유효니까. 유효죠? 갑은 돈 줬죠? 대신 이렇게 등기 청구하죠. 유효니까 내가 준 돈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죠. 유효니까 돈 주면 끝이죠. 대신 뭘 해야 돼요?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찾아야겠죠. 등기. 유효니까 준 돈 달라고 못합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정 나오면 그냥 무조건 취득이에요. 정은 병으로부터 위 토지 저당권도 무조건 취득이 그냥. 저당은 설정 등기를 결혼한 경우 정은 악이라도 무조건 취득한다. 5번 정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 경로되더라도 갑은 자 을을 대위 동그라쳐요. 맞았죠? 매도인 을을 대위해서 병에게 등기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밑에 8번 문제 있습니까? 8번 을은 갑으로부터 2011년 다음 갑소유 동그라쳐요. 갑소유 X토지 동그라미 갑소유 X토지를 매수 동그라미 누가 매수해요? 입니다. 을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자친구 병 불안한데 이거? 불안해 왠지. 여자친구 병 명의로 하기로 병과 명의시 작정을 하였다. 그 후 갑이 소유자죠? 을 부탁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 등기해 주었다. 누가 소유자죠? 갑. 누가 매매해서요? 을이 매수했고 여자친구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한 거죠. 등기. 갑을 병을 바꿔도 정은 무조건이야. 제3자 그냥. 정은.
자, 그럼 틀린 겁니까? 그럼 정 어디 갔어요, 정? 4번 나왔죠? 그럼 정 나오고 제일 끝에 치드가지 못한다. 이게 그냥 무조건 답이에요, 그냥. 정 무조건 치드갑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을과 병 사이의 자, 약정 동그라미 쳐요. 약정은 무효죠. 혼인 아직 안 했잖아. 혼인 안 했으니까. 2번.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여전히 갑 맞죠? 이평등기 무효라 소유자는 매도인 갑이고 갑이 말소한다 그랬죠? 3번. 을은병에 대해서 명의시사 약정을 자 해지 동그라미 무효라에 해지할 수 없죠? 해지하고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무효라 해지 못해요. 4번. 정의 명의탁 사실을 자, 알고 동그라미 악유도 유효 알고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정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을과 병이 혼인한 경우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자, 혼인 후 동그라미 아까 소급이 없다 그랬죠. 혼인 후부터 유효죠, 유효. 그러니까 혼인 후부터 이제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 병 맞죠? 유효니까 이제 대외적 소유자 수탁자 병 맞았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그다음 21번 펴보세요. 21번 뒤로 쭉 넘겨보세요. 문제가 막 섞여 있으니까. 자, 21번. 됐습니까? 자, 을이죠, 을. 을은 갑으로부터 2016년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봐요. 갑 소유 X 토지 동그라미 토지를 일단 매수에 동그라미 쳐요. 누가 매수합니까? 소유 을. 을이 매수한 격을 체결하면서 재산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서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또 여자친구 병이네요. 병 명의라기로 병과 명의탁 약정하였다. 그 후 갑은 을 부탁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 등기했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본 문제랑 거의 흡사합니다. 1번 을병 사이의 명의시탁 자 약정 동그라미 쳐요. 약정은 무효 맞았죠. 그래서 2번 X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 갑 맞습니다. 3번 을은병에게 직접 청구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3번 을은병에 대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답니다. 직접 못한다 했죠? 아까 누굴 대의? 매도인 갑을 대하라 그랬죠? 직접 못합니다. 3번이 정답. 4번 을은 갑에 대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매가 유효니까 준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갑을 대위에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유효니까. 5번 을과 병이 혼인한 경우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혼인 후 동그라미 쳐요. 혼인 후부터 대외적 소유자 병 맞죠? 병. 유효니까 대내적 소유자 신탁자 을 대외적 병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요약지 보세요. 요약지 이제 계약 명의 신탁. 이건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모든 걸 맡긴 겁니다.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그게 186페이지 양가로 3번입니다. 그럼 7번 보세요. 자, 병에게 X부동산 있는데 갑이 X를 사고 싶어요. 근데 갑이 미국 출장 중이라 지금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 을과 약정하고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입니다. 을에게 돈까지 다 보내요. 돈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럼 을은 매수자금 받았죠. 그래서 을이 직접 여러 개 매매합니다. 돈도 누가 줘요? 을이 주겠죠. 을. 그러니까 매매도 을, 돈도 을, 등기도 을 와요 이게. 매도인은 둘 간의 명의신탁을 알까요? 모를까요? 보통 모르겠죠. 왜냐면 매매도 을, 돈도 을, 등기도 을 모르겠죠? 매도인이 선이란 전자에 그래도 약정은 무효예요. 둘이 하지 말아야지 했죠. 근데 이 선의병을 구하기 위해서 병이한 게 유효입니다. 이거 병이한 거 아니죠? 병이한 매매계약과 이전 등기 이거 다 유효가 됩니다. 선의병이 한 게 유효예요.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하지 말아야지 됐습니다. 그럼 병이 완전히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갑도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 못하고 병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을이 완전한 소유자입니다.
갑은 부동산 뺏어올 수 없어요.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대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을은 자기 돈으로 취득했어요? 갑돈으로 취득했어요? 갑돈. 갑은 그 돈을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을 소유라 부동산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뭘 반환 청구해요? 자기가 준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닐까요? 그게 그거 아닐까요? 차이가 있죠. 5억 주고 사는데 지금 10억으로 뛰어버렸어요. 10억으로. 그럼 우리 10억짜리 먹고 갑이 5억 주고 하는 거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부동산을 청구했죠. 부동산 올라버리니까. 네, 그냥 이거나 받아. 네가 준 거. 그럼 갑은 매수자금 받을 수 있죠. 이것 하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X. 여기서 X주권 X였습니다. 보건복지 매신 기억나요? 명의신탁 X. 그리고 또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도 X. 명의신탁 X. 달라 할 수 있지만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소유자라 정에게 팔 수 있죠?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하죠? 이 사조 사망 특칙 필요 없어요. 이건 무효일 때 써먹는 거죠. 필요 없어요. 이건 을이 소유자라 100이니까 100을 승계받으면 알았든 어쨌든 무조건 100 취득하는 거지. 이 특칙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병도 악이래요. 병도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대요. 그럼 보호할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럼 이제 병이 한 것도 다 무효예요. 매매도 무효, 등기도 무효. 물 소유자 아니죠. 그러더라도 우리 청한테 팔아버리면 이제 이 특칙, 이 사조 사망 이 특칙에 따라서 정은 또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효 0이더라도 이제는 사조 사망 이 특칙에 따라서 0이 100으로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갑을용을 어떻게 섞든 무조건 정유효 그냥 무조건 둘 다 정유효. 자, 그럼 이제 187페이지 위쪽에 반가로 3번 매도인이 악의까지 다 해서요. 그 다음 반가로 4번 수탁자가 경매로 취득 보입니까? 그 반가로 4번에 딱 세모 쳐요. 세모가 뭐라 했죠? 몰라도 팔지 맞는다. 이건 나중에 모의고사에 나오면 할 겁니다. 그냥 문제표를 안 해요. 그냥 몰라도 되니까. 나중에 모의고사 혹시 나오면 할 겁니다. 세모. 지금 한 것도 너무 많이 했어 지금.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집 10번 문제 펴보세요. 309페이지 10번. 자, 309페이지 10번입니다. 자, 피셨죠? 2020년 5월 신탁자 갑 동남쳐요. 갑이 그 친구 자 수탁자 을 동남이 을이 X부동산에 대해서 명의탁 확정한 후 을이죠. 을 동남쳐요. 을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서 병으로부터 X일자 매수 동그라미 누가 매수했죠? 을.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병으로부터 매수했으니까 병이 소유자고 을이 매수했죠? 매수하고 등기 마쳤습니다. 틀린 겁니다. 여기가 똑같죠? 을이 매수해서 을 앞으로 등기했다. 을이 매수해서 을 앞으로 등기했다. 이랑 똑같습니다. 자, 틀린 겁니까? 1번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자, 약정 동남쳐요.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2번 병이 갑을 사이 명의탁 사실을 자 몰랐다면 동그라미. 그럼 빨강색 모르면 을은 X 소유권 취득한다 맞았죠? 빨강색.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명의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뭐든지 행위 당시죠. 행위 당시.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에 틀렸고 계약 체결 당시예요. 자, 이걸 알았는가는 이 매매계약 계약 체결 당시. 그렇지. 병이 알았는가 몰랐는가 언제 당시? 문제 행위 당시 매매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등기 시간이라 문제 법률 행위 당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게 작년에 간평에 나왔죠? 그리고 작년 우리 시험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우리 시험 정답으로. 그러니까 간평도 정답, 우리 시험도 작년 정답 나온 겁니다. 이게. 3번이 답이에요. 4번 을이 X 소유자가 된 경우
그럼 여기네요. 우리 유효. 유효니까 이 빨강색. 선이라 우리 소유자 같은 경우 빨강색. 빨강색이에요. 그 다음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 매수자금 동남쳐요. 매수자금 상당액을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5번에 정 보여요? 무조건 취득이 그냥. 5번 병이 갑을 사이 명의탁 사실을 안 경우에도 을이 그 사정을 자 모르는 정 동남이 모르는 정에 매도해서 소유권 등기 마치다면 정은 무조건 취득한다. 악의도 취득하죠? 정은 악의도 취득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13번 나옵니다. 311페이지 13번. 2015년 10월 4일 갑은 을과 을 명의로 자 동남쳐요. 병의부동산 동남쳐요. 병의부동산을 매수한 뒤 누구 명의로 매수해요? 을 명의로 매수. 그러니까 매수에 동남쳐요. 됩니다. 을. 다시 을 명의로 매수 그랬죠. 을이 없어요. 을이 매수한 뒤 갑이 요청이 있으면 매수부동산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시켜 주기로 합의한 다음 매수자금 2억을 을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갑이 지급했죠. 다음 을은 그 돈으로 병부동산을 매수한 다에 병으로부터 소유권 등기 받았다. 여기랑 똑같습니다. 갑이 준 매수자금으로 을이 매수해서 을이 소유권 등기 받았다고 그림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틀린 겁니까? 정 보여요, 정? 어디가 보이죠? 5번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이게 그냥 답이에요. 그러니까 정 보이면 그냥 정 찾아 무조건. 이제 우리 1번부터. 자, 병이 선의인 경우 갑과 을의 명의탁 약정 동남쳐요.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하지 말은 지 있습니다. 이건 병이 악의인 경우 을병 간의 매매 동남쳐요. 매매계약 무효 동그라미. 이제 파란색이죠? 병이 악이니까 병이 한 개 다 무효. 그럼 병이 한 매매도 무효, 을 등기도 무효. 그래서 매매 무효 맞았습니다. 한번 병이 선의인 경우 을은 갑에게 자 매매대금 동남이 매매대금 2억 반환 의무가 있죠. 4번 병이 선의인 경우 빨강색이란 누가 소유자요? 을이 소유자 을. 근데 을이 대물변제로서 부동산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해 줬다면 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을이 유효면 을이 소유자죠. 대신 을은 갑에게 뭐 줘야 돼요? 매수자금 줘야 되는데 돈 대신 부동산 대신 줄 수 있죠? 가능하죠? 돈 대신 부동산 대신 줘요? 대물변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청구 못하지만 갑이 을에게 부동산 청구 못하죠. 근데 을이 소유자가 주는 건 상관없죠. 자 5번 병이 악의인 경우 을이 정에게 부동산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하면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펴보세요. 16번. 지금 막 정신이 없죠? 막 정신없어요? 문제 풀 때 좀 그런가 싶죠? 집에 가면 모르겠죠? 원래 다 그럽니다. 원래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중개할 때도 의뢰인들 있잖아요. 정신없이 막 해놓고 계약서 써요. 도장 찍고 보내잖아. 집에 가서 후에 오면 내가 왜 샀지? 이미 계약 끝났죠. 이제 중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선수들은 제가 이제 시험은 제가 선수니까 여러분들 막 혼동시키고 막 문제 풀어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집에 가면 모르겠죠. 원래 그게 선수들이 하는 거다. 이제 당한 것 같죠? 학원에서 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모르겠어. 원래 그게 선수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개를 그래 하라고요. 고객들 막 혼동시키고 계약서 무조건 쓰게 해요. 집에 가서 오면 내가 왜 팔았지? 내가 왜 샀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원래. 자 이제 16번 보세요. 2015년 5월경 명의자 신탁자 을 동남쳐요. 신탁자 을 사람을 바꿨네요. 을과 자 명의 수탁자 병 동그라미 병의 약정에 따라 병 동그라미쳐요. 병이 수탁자죠. 병은 매수인으로서 부동산 자 매도인 갑 동그라미쳐요. 매도인 갑과 매도인 갑과 매매계약 동그라미쳐요. 누가 매매계약했죠? 그러니까 병 썼잖아요. 병 쓰나요? 수탁자 병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자신이 병 명의로 소유권 등기 경로받았다.
이해관 설명 옳은 겁니까? 가로는 보는 거 아니라 했어요. 가로는 출제자가 보는 거지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럼 칠판 보시면 자, 을이 신탁자고 수탁자 병이 매매해서 자기업으로 등기했죠. 갑소의 부동산이죠. 디메리 똑같습니다. 칠판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겁니다. 자, 기업. 갑이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명의시세 약정을 자, 알지 못한 동그라미 선의인 경우 그럼 유효죠. 을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 아니라 매수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은 병이니까 을은 병에게 뭘 청구해요? 매수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 아니라 매수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예, 틀렸습니다. 니은 갑이 명의시세 약정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있었던 경우 그럼 무효잖아요. 그럼 병은 갑에 대해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병이 악이면 매매가 무효죠. 무효는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겠죠. 그러니까 병이 돈 줬다면 돌려달라 해야겠죠. 다시 갑이 악이면 매매가 무효잖아요. 등기도 무효. 부당이득 반환해야겠죠. 병이 준 돈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해야겠죠. 반환해야 된다. 대신 병도 등기 넘겨줘야 돼요.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지금 갑이 명의시세 약정을 알고 동그라미죠.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다음 을은 갑 그랬나요? 을과 갑이 무슨 관계 있어요? 을과 갑은 아무 관계 없죠. 얼굴도 본 적 없고 무슨 아무 계약 관계 없어요. 둘이 뭐 할 게 없어요. 다시 을은 갑에 대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에게 청구할 수 없답니다. 둘이 얼굴도 본 적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몰라도 답은 2번 나옵니다. 리을 X 몰라도 돼요. 리을 X 몰라도 됩니다. 답은 이미 2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그림이 총 4개입니다. 4개죠. 2자간에서 무효, 유효. 3자간에서 등기 매신탁, 계약 매신탁. 총 그림이 4개죠. 그 4개 이해하시면 보통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민법 총칙 가겠습니다. 민법 총칙. 이제 필수서는 이제 가끔 볼 것이고 이제 문제만 쭉 푸는 겁니다. 이제 필수서 5, 6월까지만 다 끝난 거 이제 5, 6월부터 지금 민특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위주로 푸는 겁니다. 이제부터 문제집 제일 앞으로 오세요. 제일 앞으로. 자, 21페이지로 오세요. 21페이지. 문제집 21페이지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문제만 쭉 푸는 겁니다. 물론 내용 설명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체크한 거 풀어오셔야 돼요. 그럼 3번 문제. 법률행위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대리권 수요행위는 불료식 맞았죠? 특별한 방식을 하지 않고 위임장 줄 필요 없습니다. 2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에요. 3번 교환계약은 불락이 싸유 맞아요? 불락이 싸유 보이죠? 4번 해제 나왔죠? 그럼 이건 다 법정해제죠. 그냥 해제는 다 법정해제. 그래서 단독행위 맞아요. 근데 그 뒤에 합의해제는 합의라고 써있죠. 그럼 이게 계약이죠. 둘이 청약과 승낙 있는 거. 그냥 해제는 단독행위, 합의해제는 계약에서 맞았습니다. 5번 증여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까? 증여는 계약이죠. 계약, 현무계약, 무상계약. 청약 승낙 있어야 되죠? 증여 주문 무조건 받아요? 안 받을 수 있어요? 고맙게 받아줘야 돼요. 계약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다음 아래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법률행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법률행위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모구 맞았네요. 당모구 맞았습니다. 2번 당사자가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행위 성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립 요건이 1번 있죠. 1번. 성립 요건 1번이 당모구 3가지죠. 그럼 2번은 당사자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은 이건 효력요건이에요. 효력요건. 그러니까 성립할 수 있죠.
성립해야만 효력을 따지니까. 2번은 맞았습니다. 한번 법률행위가 동그라미 쳐봐요. 성립하지 않은 동그라미.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 요건이 나올 수가 없죠. 무효 취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무효나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답니다. 성립해야만 무효 취소가 나오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또는 기한 도래는 특별담의 효력 동그라미 효력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입니까? 효력 요건. 작년에 성립한다고 정답으로 나왔죠. 성립한 게 아니라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진 겁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매매계약의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고 안 받으면 무효가 되니까 효력 요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6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동그라미. 효력 요건 같은 말이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효력 요건 같은 말이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 그럼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겁니까? 1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효력 요건이죠. 확가적 타. 2번 의사표시 1차 과자 없애야 되죠. 1번, 2번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고 3번 대리에 있어서 대리권 존재는 특별 효력 요건. 4번도 토지거래 허가에서 토지거래 허가는 특별 효력 요건. 1번, 2번은 모든 행위 요구되는 일반적 효력 요건. 3번, 4번은 그 행위만 필요한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겠죠. 농지 매매 계약이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매매 계약할 때 필요 없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언제 필요하지 이것은? 등기할 때 내야 되죠. 등기할 때. 그러니까 이건 등기 요건이지 매매 같은 법률행위 할 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등기 각하서 있잖아요. 첫 번째가 관할위반, 두 번째가 등기 대상 아닌 거, 7번째쯤에 필요한 증이나 증명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농지 매매할 때 필요 없고 농취증 안 내면 집에 가건다고 각하사유. 집에 그래요. 각합니다. 정답 5번이에요. 자, 9번 다음 중 법률행위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당사자에게 행위 능력은 효력 요건이에요. 행위 능력은 효력 요건이에요.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죠. 성립해야만 효력을 따지니까.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2번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아까 나왔죠. 무효 취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죠. 3번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이나 타인 권리 임대차 계약은 다 유효죠. 매매든 임대차든 채권행위라 타인 권리 다 유효입니다. 4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 존재는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5번 농취증은 농지 매매 계약 아까 효력 요건을 효력 발생 요건 그랬죠. 그럼 효력 요건은 아니다 그랬죠. 등기할 때 필요합니다. 정답이 1번입니다. 지금 필수하고 지금 푸는 거 이게. 필수 우리가 5, 6월 달에 다 했잖아요. 지금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미리 좀 착한 걸 풀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집 타볼 게 아니에요. 문제집에서 우리 시험 범위 부합되고 우리 시험 난이도에 맞는 것만 제가 체크해 드린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다 빼고 시험 경향 안 맞는 거 다 뺀 겁니다. 우리 시험에 맞는 것만 제가 다 체크한 거예요. 문제집이 상당히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만 낼 수가 없어요. 문제집이 두꺼우면. 출판사는 문제를 많이 내라 그래요. 책이 두꺼야 책값이 비싸니까. 근데 우리들은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를 많이 낼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좋은 문제를. 그러니까 안 좋은 문제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풀 필요 없죠. 안 좋은 문제 풀면 내 질이 안 좋아져요.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내 질이 좋아진 겁니다. 제가 다 체크해드린 거예요. 다 풀고 나서.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 없다고요? 자, 이거 다 풀었어요. 처음부터까지. 자, 이제 23페이지로 오세요. 23페이지. 위쪽에 대표 유형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법률행위 목적은 반드시 계약 체결 시 구체적으로 확정이나 또는 특정해야 한다 틀렸죠.
계약 체결 시 확정할 필요 없죠. 사후에 확정할 기준과 방법이 있으면 족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자, 니은은 가로쳐봐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법률행위 가로쳐요. 이걸 5글자로 뭐라 하죠? 그죠?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불가능이죠. 매매계약 당시 이미 별장이 타버렸다.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 맞습니까? 디귿. 디귿도 가로쳐봐요. 계약 체결한 후 그 계약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가로쳐요. 이건 5글자로 뭐라 그래요? 후발적 불능. 다시 디귿. 계약 체결 전이에요, 체결 후예요. 후. 그 계약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이 불능. 이게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휴였죠. 휴. 그 뒤에 법률행위 무효 틀렸죠? 유효. 그러니까 니은 원시적 불능 무효. 디귿 후발적 불능 유효. 리을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중간 생략 등기 동남쳐요. 이건 단속 규정이죠. 처벌되더라도 사법상유로 유효.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맞았습니다. 틀린 거라 1번이 정답이겠죠. 예, 넘겨봅니다. 그러니까 체크 안 한 것도 제가 푸는 건 좀 어렵거든요. 거 체크 안 해서 푸는 거에도 괜찮은 것들은. 자, 넘기면 3번 문제. 3번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동그라미 쳐봐요. 강행법규 위반한 자 동그라미.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죠? 반하지 않으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반한다가 틀렸습니다. 반하지 않는다. 그 말이 주장할 수 있다. 2번 형사사건 동그라미 쳐요. 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무사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 무효일 뿐 그 다음은 확실히 틀렸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죠? 이건 103조 무효입니다. 103조 무효. 해당한다요. 뒷부분이 확실히 틀렸습니다. 3번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 매도하는 중간 생략 등기 동남쳐요. 그 합의는 이건 아까 단속 규정이라 그랬죠? 강행 규정 틀렸죠? 그 밑에 무효 틀렸죠? 이건 단속 규정으로 유효입니다. 처벌되더라도 유효. 이게 단속 규정이죠? 4번 개업 공인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동남쳐요.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사법 규정은 단속 규정 이게 맞았네요. 직접 거래하면 중개사법에서 어떻게 처벌돼요? 3-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되는데 처벌되더라도 사적 거래인 내버려 둡니다. 사적 거래 유효. 이걸 단속 규정. 처벌되지만 사적 거래 유효. 이게 단속 규정.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4번 작년에 민법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4번 지문이 2년 전에 중개사법 나오고 작년에 민법이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5번 강행법규 위반하여 무효 동그라미쳐요.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선의 악의에 따라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틀렸죠. 표현대리는 행위가 무효면 나올 수 없다 그랬죠. 행위가 유효일 때만 나옵니다. 표현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표현대리가 아니라고 공부했습니다. 했어요? 잠깐 필수서 9페이지 펴보세요. 필수서 9페이지. 그럼 엄청난 거 발견할 거예요. 엄청난 거. 필수서 9페이지. 9페이지. 그럼 제일 밑에 동그라미 니은이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필수서 하면서 저는 별표 처벌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 유학제방에서 별표 칠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니은에 쳐있죠. 그건 제가 칠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전 별표 칠하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쳐있죠. 놀랍죠? 그 니은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니은은. 작년에 두 지문이 나오고 당연히 두 지문.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은
절대적 무효죠. 절대 추인 안 된다.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 세 가지 안 되죠. 103조 무효, 104조 무효, 여기 강행규정 위반 무효. 그 다음 표현들이는 계약상 이행해야 되니까 행위가 무효라면 표현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게 작년시험 정답이고, 그리고 이건 객관적 무효라 선의 3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문제집 보세요. 이렇게 요약집은 가끔 참고할 겁니다. 문제표 유지하고. 다시 문제집. 자, 4번에서 3번이죠. 3번 문제. 3번에 5번. 강행복귀 위반의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선이 무엇이더라도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강행규정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법률행위가 강행규정 위반은 무효인 경우에 언제나가 틀렸죠. 언제나 불법어진 급여가 된 건 아니죠. 불법어진 급여는 103조 무효입니다. 불법어진 급여는 103조 무효예요. 강행규정 위반 무효가 아니에요. 103조 무효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의 규정은 이건 임의 규정이죠. 포기 약정 가능하죠. 강행 틀렸습니다. 3번 강행 규정 위반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라 선의 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맞았죠. 4번 강행 규정 위반하여 무효인 범인행위는 추인 동남체요. 아까 추인할 수 없다 그랬죠.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없다. 없다죠. 없다. 5번 동그라미 쳐봐요. 강행 규정에 위반한 자 동그라미. 이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무효는 처음부터 쭉 무효라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하지 않죠. 반하지 않는 행위로 허용될 수 있다. 아까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고 앞에 나왔잖아요. 아니 3번에 1번. 3번에 1번.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절대적 무효. 5번만 하고 쉴게요.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거, 그 말은 단속 규정 고르란 말이죠. 그럼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에 대해서 자, 허가 동그라미 허가 안 받으면 무효죠. 그럼 무효가 되는 게 효력 규정이죠. 2번 부동산을 중개함에 있어서 법정 수수료를 자 초과 동그라미 쳐요. 초과 약정 금지는 초과하면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니까 효력 규정. 3번이 정답이네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자 미등기 전매에 동그라미 쳐요. 이게 중간 승인약 등기. 금지 규정은 이거 단속 규정이죠. 처벌돼도 유효. 이게 단속 규정 3번이 정답이에요. 4번은 X.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5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관 법률상 명의신탁 동그라미 쳐요. 명의신탁은 아까 무효죠. 무효니까 효력 규정. 그래서 단속 규정은 3번입니다. 3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여기까지고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